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T에 근무하고 지금은 이제 기술자문위원으로 있는 임미숙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 30년의 IT의 발전과 그런 여기 참여하신 많은 분들 함께 보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또 앞으로 가야 할 일이 되게 많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난 30년보다 앞으로 30년을 더 기대한다고 하는 주변의 말씀을 듣고 느끼는 바가 되게 많았으며 특히 그 오신영 우리 KBAI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그 디지털 DX에는 트랜스포메이션은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이러한 결과에 AI 도입의 고성과 기업과 저성과 기업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쪽 부분이 굉장히 저희한테 전달한 메시지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정단 단장님,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하시면서 30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멀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이 디지털에서의 여성들에 대해서도 저는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거 저 자료를 혹시 네, 제 자료의 첫 번째 보면 모든 기업이 현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다들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덕시에 윤석열 정부에서 디지털 시대의 인력 양성을 100만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성된 다음 페이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성된 디지털 인재가 과연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지금 저희 여성 산업 인력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이번에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을 때 저희 여성 산업 분야에 전체 산업 분야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3.9%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숫자는 2016년에도 13%였어요. 그럼 지금 거의 10년이 흘러서도 숫자는 안 변하고 있고 이렇게 100만 디지털 인력이 양성이 되어도 우리 IT 분야에는 과연 이 인력이 특히 여성 인력이 들어오는 걸까? 라고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된 가장 큰 거는 지난 5월 27일에 여성가총에서 주관해서 여성 리더스 포럼에서 우리 리더스 위원장님들 계시지만 포럼에서 뭐를 했었냐면 산업구조 변화와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여성가총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서는 산업을 21개로 나누고 직업을 9개로 나누고 지난 17년간의 내용을 가지고 쭉 변화를 봤더니 저희가 있는 여성 정보협회가 있는 정보통신업은 산업은 커지고 있는데 우리 여성 고용 비율이 감소하고 있더라. 그렇게 숫자가 나와지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한번 다음 페이지를 네요. 이렇게 하세요. 네, 다음 페이지 지금 여기 쭉 보시면 보통 이제 제조, 도매, 소매, 숙박, 교육 서비스업에는 여성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정보통신업의 경우에만 전체 고용 비율은 증가했으나 인력의 비중이 감소하였다라고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산업체에서 정보통신업의 비중은 더 커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여성 인력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더라. 왜 그런지를 저희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90년도 초반에 이렇게 여성 정보인 협회를 통해서 IT 분야, 정보통신업 분야가 여성이 굉장히 일하기 좋은 분야고 이 분야의 인력에 저희가 더 집중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 커졌는데 숫자가 적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한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면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 정보통신호 산업이 대표적인 고학력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를 쭉 보면 지금 현재 2020년도에 고학력 남성이 61%, 고학력 여성이 21%인데 그래서 즉 정보통신 산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이긴 하나 청년층의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 중년층 남성이 주도하는 그런 업종이라고 이렇게 숫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처음에 아까 10% 얘기도 나지만 처음에 취업을 할 때는 20% 넘던 30%의 인력들이 나중에 50년대 50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그 퇴직할 때를 보면 9%도 안 되는 인력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여성 인력은 줄어들고 남성들도 요즘 이 소비는 새로운 아이들이 MZ 세대들이 정보통신업으로 안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페이지는 뭐냐면 이 저희가 이 산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그동안은 그 산업에 피라미드형으로 밑에서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 단순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점점 산업은 관리자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더 늘어나는 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단순업들은 별로 없어지고 전문가가 고학력이 생기고 전문가가 많이 Recording in 생기는 progress. 네. 그런 일이 있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조사로 나온 세 가지 큰 인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거다. 과연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 교육을 많이 시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더 늘어날 거로 생각했는데 어째로 숫자는 변하지 않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인력 고령화에 따른 청년 유입을 강화해야 된다. 다행히 저희가 AI 발달로 인해서 청년들의 관심들이 이런 AI, 빅데이터 그리고 메타버스에까지 굉장히 많이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부 사람들한테로 가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래선도 AI 인재들을 육성할 때에 저희 쪽으로 좀 더 관심을 젊은이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분야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파이프라인 누수를 막기 위해서 단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요즘 경력 단절되신 분들을 위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뿐만 아니라 저희 직업도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해요. 사실은 젊을 때 관심 있었던 부분과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전문가가 되고 난 다음에 용업이라는 말도 있지만 저는 트랜스포메이션도 필요할 때에 이때 적절하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과연 디지털 기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같이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는 전문가 육성을 위한 평생학습 이건 계속 되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좀 아직도 좀 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서 들으면서 굉장히 한 가지 클루를 하게 되었는데요. 공급자 수요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우리 옛날에 말하던 프리컨슈머 프로덕트와 컨슈머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평생학습을 교육을 강요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그 플랫폼에서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런 쪽 부분을 강화를 한다면 여기서 제가 제시했던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약간의 고민 방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더 길게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씩 짧게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문수욱 교수님 그 미래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전문가들 입수만이 아니라 인력까지도 신경을 계속 써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마지막 토론자분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의 리더십 함양을 위한 전략. 그래서 박은연 박사님이 미국 실리콘밸리 쪽에서 지금 접속 중이시거든요. 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줌 관리, 이렇게 줌으로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줌 관리하시는 분, 제가 스크린 쉐어 할 수 있게, 화면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공유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진짜 너무 좋은 말씀 앞에서 많이 해주셨고요. 인상무님께서 이제 고학력 여성 디지털 기계 다 어디로 갔나 다 키워놓으니까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IT 산업의 청년 일강화랑 여성 단계별 지원 통해서 나이랑 성 다양화를 해야 된다라고 제안해 주신 거 너무 와닿고요. 문 교수님이 100만 디지털 연구하려면 기본 기술도 정말 돼야 된다는 것도 진짜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되게 감동을 들은 이기호 선생님 해주신 여성 정보인들이 쌓은 이 코딩 토대라 여러분 도움으로 한국이 IT 강국 되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진짜 강건한 토대 위에다가 고진 위원장님께서 이끄시려는 차세대 플랫폼화에서 이제 또 한 개 혁신이 필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면에서도 한국이 이노베이션 인덱스에서 굉장히 강국됐거든요. 와이프로는 5위, 블룸스버그는 실제로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디지털 혁신 4차 산업 중심지 얘기하면 아직 보통 실리콘밸리라고 하지 한국이라고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혁신 초과라는 이제 IT 스타트업들도 주로 실리콘밸리에 집결이 돼 있어서 이게 왜 그럴까요? 저는 그래서 그쪽을 앞에 두는 의견에 더해서 실리콘밸리를 뛰어넘는 한국이 디지털 혁신의 진짜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제가 보는 한 가지가 요소. 리더십 함양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략이니까 뭐든지 선택과 집중력이니까 그래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들 특징이 뭔지 먼저 살펴보고 그 부분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2017년에 제가 딜로이트 컨설팅 산하에 세계 최대 규모 산업인재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걸 신발딜로이트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헤드업 데이터 애널리틱스로 활동할 때 진행했던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전 세계적 8개 조직이랑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성 포용성 실태를 조사를 분석했더니 불과 12%만 가장 성숙도가 높다는 인클루sive 컬처, 즉 포용적 문화를 갖춘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우리 오늘 최대 관심사인 디지털 혁신 전환과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12%의 포용적 문화 조직들이 안 그런 조직에 비해서 이노베이션 혁신을 잘할 가능성이 무려 6배가 높다고 했어요. 그뿐 아닙니다. 제가 이거 말고도 인사 경영 전문화를 성숙도 모델, 유산 조사 분석 많이 했는데 그 모든 요소 중에 이 다양성 포용성이 혁신 성과 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즉 다양성 포용성을 잘하는 조직이 혁신 성과를 제일 잘 낸다는 거고요. 혁신 성공의 10배가 다양성 포용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디지털 혁신 4차 산업 중심지라고 하는 실리콘밸리는 어떨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실리콘밸리 살고 있는데 여기 역시 다양성 포용성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일례로 전 세계 IT 클라우드 관련 회의 중에 넘버원이라고 얘기하는 사스트, 이 열리회가 올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는 작년에 회장 앞에 놓여있던 사인이에요. 여기 써있기를 Please do not enter if you have symptoms of COVID-19, racism, homophobia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음 증세가 있는 분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코비드 증상이 있으시거나 인종차별 증상이 있으시거나 소수성 혐오 증상이 있는 분은 아예 회장에 들어오지 말아주십시오라는 건데 그거 엄청 강력한 선언이거든요. 10,000명이나 참석을 하니까 보고 기분 나빠질 참석자가 있는 거의 주최자들도 확실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인을 붙였습니다. 이에 더해서 가운데 보시듯이 다양성 포용성 요건에 해당되는 참가자는 꽤 비싸요. 몇천 불 하는데 그 참가비를 장학금으로 주고 참석을 장려하고요. 연사 구성도 다양성 포용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60, 70%가 여성 및 소수 인종으로 연사가 되어 있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별자리에 올려놨더라고요. 자, 디지털 혁신 중심지, IT 클라우드의 산학연이 모이는 자, 이 컨퍼런스 왜 이루어질까요?
이거 앞에 연구에서 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산업 경험으로 해보니까 다양성, 포용성이 바로 자신들이 혁신을 선도하게 된 열쇠라는 걸 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 포용성이 혁신으로 이어지는 작동 원리 뭐를 보냐면 이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라도 획일적인 교육이랑 같은 생활 경험 가진 사람만 모아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비슷비슷한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단일성이 효율에는 굉장히 좋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 혁신에는 극히 불리한 거죠. 반면에 IT에다가 이 클라우드 베이비가 하는 것처럼 여성 리더들의 목소리를 일부러 찾아서 듣고 활용을 하면 기술 기반은 이미 갔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다른 생활 경험을 더하게 되니까 좀 더 쉽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혁신에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국이 실리콘밸리보다 더 혁신 역량을 높일 수 있을까? 그 답을 고민을 하다가 2020년에 제가 진행한 한국의 이제 사회적 스타트업 집단지 성수밸리라고 부르더라고요. 거기랑 실리콘밸리를 비교한 연구에서 찾아봤습니다. 이 두 지역에 사는,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같은 연령대에 대졸 이상 학력의 고급 노동력 그리고 경력도 굉장히 비싼 한국 여성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분들에 비해서 가계 수입도 20%, 자녀 수도 20%가 낮았어요. 실리콘밸리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재생산성이 둘 다 높다는 얘기인데 이게 대체 왜 그런가 하고 한국 기업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디지털 혁신 통해서 기업 성과를 내면 성과가 나는데 그에 맺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 혁신, 재택 뭐 이런 부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받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반 기술인데 이거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들 중에 한국 조직들이 인프라는 80이죠. 좋아요. 조직문화 89점 뭐 이게 괜찮은데 정작 이거를 성과로 연결해 자율주행차로 연결해주는 리더십과 팀 스킬이 1점으로 나왔어요. 100점 만점. 그 중에서도 특히 리더들이 유연 근무 또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관리하는 스킬이랑 경험이 되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선택과 집중을 해본다면 리더십과 경제적 스킬 그리고 그 내용은 다양성을 포용하는 리더십 스킬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실리콘밸리는 다양성 포용성 리더십 스킬을 도대체 어떻게 함양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지는데 마침 저희 아이가 이 동네 공립초등학교에 다녀요. 그래서 같은 공립학원에 페이스북 메타의 셰릴 샌더버그 그 애들이랑 마찬가지로 되게 유명한 IT 기업의 링크드인 CEO였고 요즘 이사회장 하는 제프 와이너 아이들도 다녔습니다. 근데 이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장애 모든 다양성 포용성 축의 교육을 깜짝 놀랄 만큼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는 4학년 측면에서도 이 제프 와이너 링크드인 CEO가 코비드 직전에 공립학교 학부모님이랑 선생님들 대상으로 중학교 조그만 강당에 와서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봤어요. 근데 그 내용이 컴패션 프로젝트, 즉 공감 프로젝트고요. 앞에서 언급하셨었는데 자기는 자기 아이들이 과학기술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다양성, 다른 의견이랑 생활 경험을 공감하고 포용해서 리드하는 능력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이걸 잘 못했대요. 그랬다가 이 공감 포용력을 키운 게 본인 성공 밑바탕이었다고 하는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 링크드인 CEO를 물러나면서 이 컴패션 프로젝트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리더십 방향 전략이 제가 담당한 이야기했는 협의였는데 어떻게 보면 좀 뜻밖이실 수도 있는 열쇠 답을 제시해봤습니다. D&I, 방향성과 포용성입니다. 한국이 실리콘밸리를 넘어서는 디지털 혁명 중심지, 진짜 실질적 리더가 되려면 제가 보기 입증된 혁신의 열쇠인 이 다양성, 포용성 리더십을 키우는 게 핵심 전략 중에 꼭 하나로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시기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실리콘밸리가 하니까 그거보다 같거나 더 길게 시작하면 좋고요. 꾸준히 대학교 지원진이나 동반진에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재들이 은퇴한 후에도 사회 이사나 협회 등 활동 지속하시는 분들이 많은 시대가 온 만큼 평생교육 말씀하신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천도 없고요. 이때 3학년 다양함을 모아주는 오늘 같은 협회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여기다가 한국의 특유의 강점인 정부 정책, 강력한 지원을 함께 받쳐주면서 요람에서 우동까지 과장하자면 다양성, 포용성 리더십을 키우는 게 반드시 디지털 혁신에 포함되어야 될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백난 교수님이랑 여성정보협회에서
사랑하는 다양한 리더분들과 같이 고민할 자리 불러주셔서 그 얘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연락처드리요. 언급한 자료나 연구들 중에서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올해 초에 사실은 제가 한국 산학년 때리는 분들이랑 함께 만든 다양성 형성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인 혹시 쓰시는 분들은 링크인에서 TD, 코리아 다이버시티 인클루시브 네트워크 찾아보시면 되고요. 안 쓰시더라도 저한테 연락 주시면 물론 초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디지털 혁신에 힘을 높여주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